여기는 지금 남해예요. 저희 가족이 지금 남해 여행에 왔습니다. 아이들 둘은 지금 둘 다 뻗어서 자고 있고, 남편은 방파제 낚시를 갔고, 저는 이제 혼자 골똘히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 촬영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 한잔을 했어요. 제가 알스인데 알코올 쓰레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술이 여행 간 동안 술 땡겨가지고 그리고 한 잔 마셨어요. 차량차량. 원래 제가 술을 진짜 거의 요만큼 마시거든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둘이 똑같이 알코올 쓰레기인데 맥주캔 이거 하나 사면 이거 하나를 나눠 먹었어요, 둘이서. 그랬는데 갑자기 요 하이볼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자몽 맛인데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지금 홀짝홀짝 마시다가 지금 약간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갑자기 켜게 된 이유는 그냥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되게 밝고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덤덤해요. 무덤덤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 근래에 되게 조금 우울한 감정이 되게 자주 올라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빨리 관리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자주 우울에 빠지고 있지? 라는 생각에 그 원인을 제가 골똘히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둘째가 돌이 다 돼가거든요. 지금 이제 10개월이에요. 근데 첫째보다 키우는 난이도가 어려운 축에 속하는 아이고, 그리고 제가 첫째 때부터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안 되고, 체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난이도가 더 있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사실 힘들다, 우울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누가 아이를 낳아라 억지로 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자식도 아니고 제 새끼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키우면서 막 힘들다 이렇게 징징대는 것 자체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약간 뭐랄까 이 육아가 어려운 게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저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자꾸 확인하게 되니까 내가 진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직시하는 그 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현타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감정을 자꾸 느끼게 되고, 근데 그거 플러스 가장 이 우울이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골똘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 우울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막 나가서 돌아다니고 뭘 만끽하고 막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제가 화장실도 제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제
첫째 때부터 지금까지 육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야 저의 시간이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 다시 이제 둘째를 키우면서 다시 또 내 자유, 겨우 되찾은 나의 자유를 또다시 박탈당한 느낌이 들면서 더군다나 첫째 때보다 더 힘들게 키우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좀 힘에 부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때 그 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굉장한 자유더라고요. 굉장한 행복감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지금 나 너무 커피 마시고 싶은데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실까 했을 때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마시는 거, 그거 자체가 정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유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왜냐면 제가 저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루 중에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못할 순간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저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가 또 징징거리고 보채고 저를 찾고 막 이러면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이루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쭉이잖아요. 아이가 학교 갈 때까지는 그래도 한 5, 6년은 진짜 이런 생활이 계속 될 텐데 그 끝없는 시간 속에 나의 자유를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우울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우울감을 느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둘째를 키우니까 좀 남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막 이렇게 기억도 안 나요. 둘째 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 뒤돌면 기억이 안 나. 내가 여기 왜 왔지? 다시 가야 돼. 그리고 그리고 둘째가 지금도 새벽에 두세 번씩 깨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쪽쪽이가 빠지면 깨고 4시간마다 한 번씩 분유를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5시면 기상을 해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밤에 뭘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다가도 1시쯤 되면 얘가 깨서 먹고, 재우면 5시쯤 또 깨서 먹고, 5시부터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저를 깨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질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럼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뒤에서부터 몰려와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뭔가를 되게 알차게 보내야 되고, 호주 가는 거에 있어서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보람되게 보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만약 육아를 하느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해내지 못하면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억압을 한 거죠. 그렇다고 돌이켜보면 제가 엄청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사실 준비를 할 것도 없고, 호주를 떠나는 시기도 좀 기간이 늘어났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머릿속으로는 저를 자꾸 억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 못했지? 그렇다고 막 또 다음날이 시작되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저를 자꾸 재차 확인을 하면서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살림도 이게 티가 안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막 한다고 해도 티도 안 나고,
잘하고 못하고라는 그런 일도 아니고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거기에 따른 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진짜 끝내주고 살림을 잘한다라고 할 만큼 제가 그런 살림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보상도 없거니와 제가 돌아봐도 너무 형편없는 하루를 또 보냈다라는 그런 자책만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계속 그 우울감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우울감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호주 이민에 대한 생각을 잠깐 접고, 그러니까 호주 이민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막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조금 건강하게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제가 헬스장을 끊었어요. 헬스장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 나서 체중도 너무 많이 불었고 체형도 되게 많이 변했고 제가 이 카메라를 봐도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가 싫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제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의 낙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아예 안 찍을 수는 없고 운동을 해서 정신과 몸을 좀 건강하게 단련을 하자. 5월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자 라고 마음을 먹어서 5월 9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 일주일 내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말 빼고는 계속 나갔습니다. 나가서 진짜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막 운동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고 그러니까 체력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주일 막 이렇게 땀을 흠뻑 쏟으면서 운동을 해도 이렇게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몸매 좋아지기 위해서 떠나서 이렇게 땀을 내줘야 사람이 이런 노폐물도 빠지고 정신적인 노폐물도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면서 뭘 보면서 하지는 않고 노래 들으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조금 저를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확실히 멘탈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당연히 건강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즐겁게 카메라를 켜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저의 감정에 대해서 찍은 게 한 2번 찍었었어요. 3번인가? 3번 정도 찍었는데 차마 편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찍은 영상에도 제가 우울해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편집조차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문득 오늘은 조금 즐겁게 얘기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지금 잘 자주고 있어가지고 저만의 시간을 또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을 와서 여행지다 보니까 기분이 조금 업이 돼서 올라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화면이 너무 잘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영상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남해에 와 있고 여기는 사실 저희가 2년 전에
남해 한 달 살기 하러 온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살 때 그때 너무 남편이랑 저랑 그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뭔가 이제 리프레시 할 겸 한 달 살기를 하러 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그러니까 우울함과 동시에 어쨌든 그래도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던 시기였거든요. 둘이 대화도 되게 많이 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 저의 인생을 많이 되돌아봤던 시기였고, 그래서 다시 오면서도 그때가 생각이 나서 되게 기분이 되게 몽글몽글했어요. 그때 한 달 지냈던 그 숙소에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저희를 잊지 않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는 동안 좀 즐겁게 있다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근황은 그랬어요. 육아하면서 육아 플러스 이민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기 전에 이 우울증을 극복을 하고자 운동을 시작을 했고 가족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했는데도 정말 확실히 그 정도가 확실히 낮아진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처럼 육아하시면서 조금 저같이 이거 조금 불안한데? 약간 우울이 찾아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진짜 운동을 꼭 시작을 하시고요. 여행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우울에 빠지지 않게, 우울에 침몰되지 않게 이거를 미리미리 수면 위로 올라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더 깊게 빠져들어가지 않게. 제가 저의 우울감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 그 글이 있는데, 번아웃에 대한 풀이를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근데 번아웃이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게 번아웃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하는데 그거에 따른 보상이 오지 않았을 때 오는 게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제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데 왜 우울한가? 왜 이런 무기력한 느낌이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이민을 이제 올해 안에 간다라고 계속 몰두해 있다가 그게 갑자기 내년으로 미뤄지고 그러면은 늘어난 시간만큼 어떻게 하지? 약간 허둥지둥 되는 상황에 육아는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육아 때문에 그냥 막 체력적으로 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막 흘려보내는 하루하루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러고 있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라는 저에 대한 자책? 그런 게 막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울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하루 종일 제가 애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이가 24시간 계속 저 옆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집안일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이제 이민 가서 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하던 게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실습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돌보미 선생님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선생님이 오셔서 이서를 봐주시는데 그래서 그 4시간은 내가 실습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밤에 어차피 계속 아이가 깨니까 밤에는 내가 못하고 낮에 선생님 계실 4시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비즈니스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선생님을
오시게 한 건데 제가 선생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도 집안일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집안일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어차피 뭐 설거지 해놓은 거 밤 되면 또 쌓여있고 이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선생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습해야지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도 저의 마음껏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시간이 주어지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실습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건 너무너무 쌓여 있는데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허둥지둥대다가 그냥 시간이 홀딱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계속 하루 이틀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저를 너무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약간 이렇게 시간 관리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막 보내고 있고 호주를 가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지? 약간 이러면서 저를 너무 자책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실망스러움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거에 대한 것도 우울에 한몫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어쨌든 호주는 약간 미뤄졌으니까 호주에 대한 준비나 이런 과정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를 잠시 멈추고 운동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면 무조건 운동하러 나가자 해서 계속 나갔어요. 선생님 오시면 이제 전적으로 선생님한테 맡겨드리고 저는 이제 헬스장 가서 빡세게 운동하고 거기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운동 끝나면 이제 저녁거리 장 봐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 올 때쯤 맞춰서 이제 저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나아졌어요. 내가 느끼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빨리 나를 위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어도 잘 내 마음속 안까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지 말고 본인이 나서서 스스로 본인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만져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이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고 아이를 조금 케어하는 걸 좀 벗어나셔서 본인한테도 본인 케어를 하는 시간을 꼭 쓰셨으면 합니다. 사실 육아는 앞으로 10년까지는 끝이 없는 거고 육아를 하면서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썩어 문드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라도 그때가 안 되면 지금 어느 한 시점에라도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게 털어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본인이 왜 우울한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서 그거를 만약에 뭐 배우자분이랑 대화가 필요하다면 꼭 대화를 하셔야 되고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꼭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의 우울증을 잘 감정을 하셔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산후 우울증이나 뭐 육아하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면 첫째 때 제가 힘들긴 했지만 산후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둘째를 키우는 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나이가 드니까 감정도 이제 감정 컨트롤도 바뀌게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마음 근육도 약간 약해 물렁해지는 건지 옛날처럼 막 강철한 막 강인한 멘탈이나 마음가짐이 잘 안 되는 건가 봐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단련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우울에 잠길 뻔 하다가 다시 싹 수면 위로 잘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처럼 좀 우울해질 것 같은데 우울한데 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
우울에 침몰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가라앉으시면 안 돼요. 빨리 수면 너무 위로 자꾸 멋있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바다가. 그래서 행복한 본인의 인생을 빨리 찾으시고, 어쨌든 육아는 우리가 쭉 갖고 가야 될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내 인생 찾아야지 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본인의 시간을 찾으시면서 마음 컨트롤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저의 근황에 대해서 주저리였고요. 앞으로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Beneath the starlit sky, our love's secret line, like leaves we soar so high. Beneath the moonlight, the soft touch your hand in mine gets me every time. Lost in the city lights, our love's electric right. You make me feel alive. I know July is gone. You make me feel at home in the neon glow. As the leaves change color, I dive into you. When summer's fading, there's nothing to do but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Maybe this is the season